안녕하십니까. 자,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호입니다. 자, 우선 시장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월 들어서 한 5월 중순부터였나요? 지금 6월까지 거의 시장이 좀 원웨이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애들, 실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까지도 낙폭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시장이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단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의 흐름을 보게 되면 5월 16일을 이제 단기 고점으로 해서 쭉 원웨이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자로 반등을 주나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낙폭을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지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코스피에 상장되어져 있는 전체 시가총액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대형주 단에서 낙폭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 단에서 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수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상승 하락 종목 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숫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약 700개 정도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 수를 보게 되면 1,700개 정도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지수는 오히려 보면은 한 약보합권에 있을 때도 있고, 마감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8% 정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네요. 0.1% 정도대 플러스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결국 체감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폭이 크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얘입니다. 지표로 보면 ADR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최근 시장 5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특히 중소형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들인데, 중소형주들에서 재료가 있건 없건, 실적이 있건 없건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코스닥은 양봉 전환, 그러니까 플러스로 끝났는지 그 지점도 같이 살펴볼 텐데, 지금 시장의 특이점을 보면은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중요한 지점은 바로 오늘의 거래대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1등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삼성전자 3등이에요. 자, 4등에 위치한 건 볼게요.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9등에는 LS마린솔루션,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 진짜 오랜만이죠. 거래대금 상위에. 그리고 한국석유. 이게 지금 상단에 있는 종목들 제가 줄치고 동그라미 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의 특징은 뭘까요? 얘만 알면은 지금 시장의 특이점 한 번에 와닿으실 겁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바로 지금 동해에서 가스 그리고 석유가 발견되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실제로 추진하겠다라는, 이게 대통령실발 정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돈, 미국 시장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급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한정되어져 있는 돈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만큼은 반도체, 뭐 한 이만큼은 2차 전지, 뭐 한 이 정도는 또 뭐 화장품이나 뭐 미용 의료기기 뭐 이렇게 가져간다고 볼게요. 칸을 나눈 겁니다. 근데 수급이 이렇게 움직여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섹터들이 다 좋다라고 봤을 때 상승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섹터 전체가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석유 관련 테마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고 실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낙폭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을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두 번째 후자 같은 경우는 종목에 악재가 나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유상증자한다네요? 그러면
악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악재의 크기에 따라서 추가 매수라든지 뭐 손절이라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지수단의 대응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지수단의 대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수에서 사실 큰 파이는 아니지만 대금 자체를 이 가스, 석유 이쪽 테마에서 다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좋았던 애들이 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당연히 이제 안 좋아서 내려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좋은 애들이 자기들의 모멘텀이 아니고 다른 모멘텀, 수급 쏠림 현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 관리를 한다든지에 대한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좋았던 이제 반도체라고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있어요.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시장 되니까 막 내려가는 겁니다. 좋은 모멘텀이에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막 내려가는데 밑에서 갑자기 뭐 한국석유라든지 가스 종목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천연가스 종목들이. 자, 그러면 갑자기 반도체를 팔아버립니다.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앙코르 유전 같은 종목이 있죠. 사실 지금 실제로 조기청산 얘기도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도 막 상한가 가고 있고 실제로 자산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석유, 가스 테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관련성이 없어도 이름에 석유만 붙으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애들 들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얘기 잠깐 드려야 되는데 자, 우선 최근에 이제 PCE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얘기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이제 PCE가 발표가 됐는데 PCE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보다 이제 PCE를 훨씬 더 비중 있게 본다라는 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PCE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됐고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새벽이라든지 어제 새벽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결국에는 상승으로 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지표는 당연하겠지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오늘 캡처한 건데 4.4 밑으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기준치를 한 4.3 정도로 봅니다. 안정권이 이제 4.3 정도로 보는데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금리 인하의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당장 단기에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무래도 지수단에서 압력을 받는 거는 수급에 쏠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요. 제가 아까 거꾸로 한다라고 얘기 드린 거 있죠.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입니다. 얘가 막 푹 빠져가지고 경기 침체 오고 이러면 당연히 안 좋은 건데 그 단계가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앞에 직면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야에 대한 이슈로는 당연히 지금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럼 이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려가는 거는 수급 쏠림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대응하시면은 지금 단계에서 계좌 무너지기 딱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자, 지수단의 움직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경우입니다. 자, 지난 우리가 작년도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작년도로 돌아가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2023년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이때를 한번 기준 삼아 볼게요. 자, 이때. 자,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됩니다. 전쟁이 이슈화가 되고 석유라든지 금, 가스같이 해칭성 종목들이 마구마구 상승을 하고 실제 우리가 이때 이전 주도주였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여기서 엄청난 고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봐야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과열 단계가 심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을 막 보여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반도체를 팔고, 안 되겠네 하고 한 이쯤에서 흥구석유를 샀어요. 아니, 한국석유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할 때 어떻게 되던가요? 한국석유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성장주, 주도주들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상승을 해줘요. 이런 시장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주도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거고, 자, 일단은 그래도 내용은 좀 봐야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발 이슈, 대통령실발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는 좀 많이 높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동해상입니다. 동해상에서 여기서 이제 석유 그리고 가스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추정량 지금 언론에서는 140억 배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최대치입니다. 35억 배럴에서 이제 140억 배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얼마가 있나를 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봐야 됩니다. 얼마가 있나. 그럼 가서 보려면은 실제로 이걸 탐사할 수 있는 탐사선도 들어가고 탐사 장비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올해 12월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들어가야 35억 배럴이 있는지 140억 배럴이 있는지 까고 봤더니 한 1억 배럴 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2월이고 그러면 결과치가 언제 발표되냐면 25년 1월에서 3월이 돼야 얼마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알 수 있죠. 재료는 12월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고, 자,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서 12월 사이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테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 이슈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방차리는 아니에요. 근데 윤곽이 드러나려면 12월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내년 초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선 테마가 막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실제로 수혜주로 보일 수 있는 애들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예를 들면은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아닙니다. 시추 장비나 시추 설비, 시추 선을 하고 있는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실제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대성에너지 같은 기업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혜주로. 하지만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추정치가 나오게 되면 바로 수혜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 일정 나와 있죠? 그러면은 오케이 얼마 있는지 알았어. 이거 파면은 돈 될 것 같아. 파기 시작하는 게 2027년부터입니다. 여기서 2028년 돼야 삽을 첫 삽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 석유를 나왔어요. 쓰려면은 2035년 돼야 돼요. 이거 기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당장에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이슈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이슈를 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막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얘기 드렸죠. 테마가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그라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주도주가 또 올라가는 순서가 이렇게 막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또 팔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는 날이 옵니다. 왜요? 봤더니 35만 배럴이 아니고 140 배럴도 아니고 30억입니다. 억. 한 200억 배럴 있더라.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테마 단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들도 다들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자,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굉장히 시장을 달궜던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관점 재정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특히 HBM단에서 가장 주도주로 꼽혔던 대장은 SK하이닉스고 같이 갔던 게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강하게 하락을 했죠. 왜 하락을 했냐? TC본더의 경쟁이 시작되나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던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의 멀티플을 더 받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냐면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 TC본더라는 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지금까지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TC본더는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일본에서도 있고 비슷한 류의 제품들은 있긴 합니다만 시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흐지부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얘도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한화 정밀기계가 TC본더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한화 정밀기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인데, 그러면 한화 정밀기계에서 나온 지금 TC본더가 바로 한미반도체랑 경쟁을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직 레벨이 한미반도체가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쉽게 시장 진입이 가능한 거면 TC본더 정비를 뭐 모든 국가에서 다 했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린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한미반도체의 독점 지위는 흔들렸습니다. 이거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네, 이건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이거 한화에서 하면은 잡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화 모델로 지금 테스트 계속하고 있죠. 테스트 결과치 나올 때마다 독점 지위는 한 번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번 붙었었네요. 1번 밑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한화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플러스예요. 왜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 방산, 우주항공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곁들여지는 게 이제 TC본더까지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점을 볼 때 한미반도체 무조건 팔고 하나로 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진 않으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독점 지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미반도체보다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오히려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만 보시면 되겠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거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뭐 최근에 좋다던 에너지, 뭐 송배전, 실적 그렇게 잘 나오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다 내려갔어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다 내려갔고, 오히려 좀 바닥권에 있었던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특이점 제외하고는 오로지 얘네만 움직였습니다. 오로지 얘네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 흥구석유 사야 되나? 한국석유 사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꼭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명인들의 복귀는 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고 좋은 애들이 더 좋아지는 단계도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이라든지 주식 비중을 잘 관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애들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가 되는 내용, 그리고 인사이트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